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한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겸손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장과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는 현명한 태도, 겸손의 힘.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겸손. 오로지 겸손한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네, 이 책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좀 깊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는데요. 겸손이라고 하면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아니라고 해요. 정확히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시야를 넓은 관점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바로 겸손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하며 살아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겸손이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겸손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겸손이란 무엇인지, 살아가는데 왜 겸손이 필요한지, 어떻게 겸손을 기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책 속의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과 자기집착이 성행하며 불행해지는 문화 속에서 겸손이 우리에게 대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겸손은 나만 중요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부단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한다. 네, 이 겸손이란 가장 먼저 자신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또 점검하면서 그것을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겸손으로 나가는 길은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나와 세상을 정직하게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동시에 나의 장점을 긍정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많이 돌아보거나 나의 단점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겸손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편향된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나는 굽신굽신 아니에요, 나는 저는 못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발전해 나가는 힘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겸손한 태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연인은 문화적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논쟁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다툰다. 솔직히 털어놓고 상대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방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수용한다. 상대의 시각을 이해하려 하며 상대를 공감과 존중으로 대한다. 네, 이 관계 맺기에서 겸손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내용인데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이제 먼저 내가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서로가 겸손한 자세로 약간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는 관계가 될 거라는 건데요. 이거는 친구 관계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이런 서로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좀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뭔가 서운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상대방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그 피드백을 좀 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나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나도 부족하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대하면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드백을 받는 일은 겸손한 삶을 가꾸는 첫 번째 단계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나 무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듣지 않으려 한다면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며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힐 것이다. 혼자서는 겸손을 기를 수 없다.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가끔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친구 한두 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우리가 부족할 때 그리고 발전해야 할 때 이 사실을 일깨워준다. 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피드백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부정적 피드백을 사심없이 해줄 수 있을 만큼 신뢰관계가 쌓인 사람이 있으며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이제 좀 비방하는 말이라던가 안 좋은 부정적인 거를 말해줄 때도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직언을 해줄 사람이 주변에도 또 많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네,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이 입에도 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지적을 내 몸에 좋은 약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심은 자아감을 축소시키지만 공감은 우리의 세계를 확장한다. 나 자신만 생각하면 내면에만 집착하고 결국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반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중요시하고 그들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겸손한 삶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주변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이끈다. 네, 이 공감 능력은 겸손한 삶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냥 잘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맞장구도 쳐주고 호응도 하면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거나 되새김을 하면서 집중해서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청의 자세는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의도적인 노력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것을 좀 공감 능력을 키워보고자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제가 다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책을 읽기도 하는데요. 쉽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상대방의 배울 점이나 상대방의 요구 등을 좀 생각해주고 그것에 맞춰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넓은 시야도 갖게 되고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의 주요한 전제는 모든 방면, 즉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세계적 발전에 지적 겸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신이 옳다고 지나치게 확신하면 배우거나 성장할 수 없으며 지적으로 멈춘 상태가 되고 낡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게 되며 사회는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정체될 것이다.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겸손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이렇게 뭐 개인적이나 조직적이나 뭐 문화적이나 나눠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지식적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발전을 하려면 자신의 생각에도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배움의 기회가 생기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거겠죠. 특히나 요즘은 얼마나 이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예요. 새로운 지식이 자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유연한 자세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지식적 겸손한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투쟁을 하고 있다. 모두 제한적이고 편견이 있으며 안타까울 만큼 주관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와 보편적 인간성 속에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모두가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서로에게 더 공감할 수 있다. 모두가 비슷한 인간으로서 운명을 공유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두려움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 이 불안과 의문,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작고 삶이 아무리 짧고 덧없이 느껴지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네, 이건 이제 실존적인 겸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결점이 있고 완벽하지 못하다. 안타까울 만큼 주관적이고 편견에 쌓여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사실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또 넓어지고 또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피드백도 받아들일 수 있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제가 정리한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셋째, 겸손은 스스로가 실존적으로 사소한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타인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이해하고 타인과 사회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으며 그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서로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애쓰고 있는 안타까운 존재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서로를 더 공감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고 본인 자신도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